이번엔 평양 공연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북측 대표인 현송월 단장과 평양음악무용대학을 같이 다녔던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 교수, 최단비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장원준 뉴스편집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새벽이에요. 오늘 새벽 3시 40분 귀국을 했습니다. 윤상 음악 감독이 귀국하면서 한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저희 응원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덕분에 2회 공연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아티스트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귀국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한 4시 5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을 한 건데요. 예. 원래 예정 시간은 한 새벽 1시 반에서 2시쯤으로 예정돼 있었으니까 아마 한 3시간 안팎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3시간 안팎 지연이 됐는데 그 일정이 조금씩 수년이 됐다 그래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보니까 원래 어제 그 환송 만찬을 예. 박춘남 북한 문화상, 우리로 치면 문화부 장관이겠죠. 예. 이 비공개로 주재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막판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노동당 부위원장의 주재로 바뀌면서 공개로 바뀌고 예. 이 환송 만찬이 굉장히 좀 길고 좀 더 환송 만찬을 좀 크게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아마 시간이 조금씩 지체되면서 미리 일정들이 미뤄진 것 같은데 김영철은 어제도 저희 다뤘던 것처럼 그 갑자기 깜짝 기자단에게 나타나서 내가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그 김영철입니다. 그러면서 이 취재 통제에 대해서 사과한 것, 그것도 예. 파격이었고 논란을 많이 불렀죠. 근데 이 어제 환송 만찬을 주재한 것도 사실은 예정과 달리 좀 파격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하여튼 김영철이 이번에 이 북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플레이어로 이 전반부터 후반까지 계속 관통했던 것 같습니다. 네, 평양 이 합동 공연으로 우리 측 예술단의 공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는데요. 1차 공연 때보다는 당연히 규모가 컸는데 네.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1차는 이제 이 동평양 대극장 1,500석 규모죠. 물론 예. 꽉 찼습니다만 거기는 이제 클래식 극장 분위기가 나는 곳인데 거기서 단단한 공연을 1차로 했고요. 그리고 우리 단독 공연이었습니다. 2차 공연의 차이는 첫 번째 장소, 공간. 1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체육관입니다. 이 류경 정주영 체육관. 그러니까 이제 한 10배 가까이 규모가 늘었다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무대 스테이지나 또는 분위기도 훨씬 더 사운드도 크고 활기찼을 거예요. 무려 어제 2시간 이상 진행된 공연에서 불려진 노래가 27곡입니다. 이 27곡 중에 남측 가수들 중심으로 공연하시오 이렇게 되면서 예. 삼지영 관현악단과 함께 부른 노래 콜라보는 한 5곡 정도예요. 또 마지막에 3곡이 연이어서 이제 이어졌기 때문에 예. 거의 전반적인 공연은 이제 우리 가수 중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제도 평양 시민이 자리를 꽉 채우고 굉장히 환호하고 예. 열광했던 네.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보통은 사실 이 남과 북 이 분단 상황이라서 그런지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웬만하면 양보를 안 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번에 이제 남북 합동 공연을 통해서 조금 양보하고 통 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남북 합동 공연에서요 특별한 듀엣 공연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남과 북 유명한 가수들이 함께 꾸민 무대 먼저 만나보시죠.
저는 지금 모란봉악단의 그 성악 과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현재 지금 그 군 쪽으로는 육군 서령. 소령.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서좌라고 부르는데요. 예. 그 서좌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주 모란봉악단의 성악 그 가수들에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마던니격입니다. 예. 마던니격으로서 상당히 중후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김옥주 씨의 가장 특징은 음역대가 높다는 건 뭐냐면 가장 밑소리도 잘 낼 수 있고 가장 윗소리도 잘 낼 수 있는 예. 아주 북한에서 극복급이라고 불리울 만한 그런 가수였는데 저는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참 그 덩구라미도 그렇고 저 제이에게도 그렇고 예. 참 그 두 가수가 선을 꼭 잡고 부르는 장면이 예. 참 감격스럽네요. 네. 북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우리 남쪽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감격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또 음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저런 무대를 보게 되면 참 언제면 같이 한번 노래 연주를 같이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한번 나네요. 맞습니다. 이 외에도요, 알리와 정인이 이 북한 가수들과 함께 부른 얼굴이라는 노래도 펼쳐졌습니다. 여기에 북한 가수 김옥주 씨와 송영 씨도 등장을 했는데요. 송영 씨는 누군가요? 저희 김옥주 씨 아까 영상 보시면 얼굴이 굉장히 낯익잖아요. 이 남측 공연에 함께 했었기 때문에 얼굴이 저한테도 굉장히 낯이. 근데 송영 씨도 마찬가지예요. 송영 씨도 남측의 공연에서 함께 와서 노래를 불러서 예. 저희한테 익숙한 가수인데 이 가수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김옥주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음에서 시작해서 음역이 높다지가 왔다 갔다 하는 가수인데 송영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거기다가 이 송영 씨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제2의 리설주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가수라고 하는데 그것이 리설주 씨 같은 경우에도 인기를 얻을 때 낮은 음역을 바이스로 해서 높낮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유사하다 이렇게 칭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남북의 가수들이 함께한 이 합동 공연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 무대를 준비한 윤상 감독이 또 한마디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북쪽 가수들은 다 어떤 성악적인 발성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북쪽 가수 다섯이 노래를 하면 갑자기 소리가 어마어마한 성량이 나오고 우리 가수들은 약간 자기들의 창법 색깔이 있다 보니까 어떤 소리라는 것도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 왔다라는 거 그걸 오히려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 저희 감독의 입장에서는 균형이 가장 중요한 그런 무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 이 클래식 하는 네. 분들하고 대중가요를 하는 분들이 같이 노래를 하면은 사실 이게 네. 잘 맞지가 않아요. 향수처럼 우리한테 많은 네. 사랑을 받은 곡은 정말 예외적인 것 같고 네. 그러는데 자,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음악 교육하고 또 조금 차이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가요마저도 그 예. 클래식 창법, 즉 벨칸토 창법이라고 하는 두성을 쓰는 창법을 쓰는데요. 예.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가요에 이르기까지 어떤 그 체제 찬양이나 어떤 뭐 김부자의 찬양을 하다 보니까 그 찬양곡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클래식 창법이 가장 잘 어울리고 약간 웅장한 듯한. 그렇죠. 네. 웅장하고 어떤 또 힘을 주고 해야 되기 예.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맑고 정한 목소리 자체가 예. 클래식 창법인 그 벨칸토 창법을 도입해야지 가장 맞다 이런 조건으로부터 해가지고 벨칸토 창법 즉 클래식 창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 서로 다른 그렇군요. 창법인데도 굉장히 좀 잘 어우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 부분은 사실 같은 부분, 그러니까 클래식 부분이나 대중가요 가수들이 같이 만나면 서로 자존심 싸움을 조금 합니다. 네. 있죠. 그래가지고 있어요. 양보를 기싸움이 안 있습니다. 하려고.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 무대는 아무래도 서로가 양보가 좀 돼가지고 배려를 하면서. 배려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화합이 된 것 같습니다. 아우, 네. 클래식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가요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우리나라 성악가 분들 가요를 하면은 사실 조금은 안 어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 성악을 하신 분들은 가요를 해도 생각보다는 네. 굉장히 또 가요스럽게 이질적이진 않은 네, 것 네, 네. 같아요. 예. 아니 근데 그게 왜냐면 아무리 클래식 창법을 받았다고 해도 예. 보통 부르는 노래가 가요들이기 때문에 가요에 익숙해 있는 클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클래식 창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가요들에 상당히 익숙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클래식을 전공했는데 가요를 또 잘 부르면 너 날라리냐? 뭐 이런 얘기 사실은 가끔 그렇죠.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유엔커님 본인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전공은 성악이신데 네. 가요를 잘 소화하시는. 아니요, 굉장히 잘하시죠. 가요를 잘 못
겉에서 전 날라리라는 소리를 못 들어봤는데 가요를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열에 한두 명밖에 안 되고 그렇죠. 클래식을 하는 사람은 클래식 곡에 맞춰서 이 성대가 발달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남북 가수들이 어쨌든 서로 배려를 하면서 좋은 하모니를 만들어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서울과 강릉에서 두 차례 이미 공연을 했었던 그렇죠. 삼지연 관현악단의 단독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저희가 계몽기 가요 묶음이라고 지금 노래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계몽기라는 게 어떤 시기의 노래입니까, 교수님? 북한에서 계몽기 시기라고 하게 되면 해방전 시기, 즉 다시 말하면 1900 일제 강점 시기를 계몽기 시기라고 하는데요. 그때 가장 유행했던 노래가 유행가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북한에서는 금지곡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든지 나카유스라든지 뭐 이런 항성예토라든지 이런 곡들이 다 금지곡이 됐었는데 이게 남한을 형상한 영화들에서 북한 영화에서 이런 곡들이 살살 나오기 시작했는데 국민들은 영화에서 나온 거니까 이걸 부르게 됩니다. 그렇겠죠. 막 따라 부르게 됐는데 이걸 단속을 하다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게 2002년도에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서 해금이 됩니다. 해금이 되면서 이 가요들을 어떻게 뭐라고 이름을 달을까 하다가 감안하니까 왜? 거기에서는 김일성에 의해서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이후부터 우리가 강명을 찾았으니 그 전에는 아직 강명 찾기 전 그래서 계몽하는 시기였다. 그래서 계몽기라는 시기를 붙여서 계몽기 가요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계몽기 가요 다 아시죠? 지금 아까 화면 이렇게 나가니까 흥얼흥얼 허밍으로 따라 부르시던데. 네, 뭐 아리랑 곡에 뭐 이런 정도는 다 알지 않습니까? 서로. 그렇군요. 자, 삼지연 관현악단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삼지연 관현악단 연주 한번 들어보시죠. 삼지연관현악단 북한 예술단의 뭐 프로젝트 그룹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떤 교육을 받고 또 어떻게 선발이 됩니까? 사실 저 삼지연 관현악단에 저기 기약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제 선후배입니다. 그렇겠네요. 거의 선후배인데 저기에 일단은 그 프로젝트 그 악단이 맞는 게 여러 개 예술단이 합친 악단입니다. 그게 만수대 예술단 그 삼지연 그 악단이라고 있었는데 삼지연 악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란봉 악단 김옥주 씨도 거기에 참여했고 그다음에 청봉 악단이 주로 가수들은 주로 그 청봉 악단 출신들이고 그리고 조선인민군 협주단 공군합창단 그 관현악단도 있고 현재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장지휘자인데 저분 자체가 조선인민군 협주단 공군합창단 지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악단 예술단의 사람들을 합쳐서 이번 남측 공연을 위해서 방한 공연이나 또 그리고 방북 공연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다 모아가지고 만든 악단 그리고 여기 출신들은 대체로 다 그 현성월이 나온 평양음악무용대학 출신들이고요. 여기 이 학교를 나온 가장 큰 조건이 학교에 들어가는 조건도 그렇고 출신 성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출신 성분. 아예 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런 악단에 배속되는 그러니까 그쪽 그 출신이 괜찮은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음악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삼지연 관현악단의 남성 지휘자도 이 북한에선 국보급 예술가로 불릴 만큼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요. 네, 지금 윤범주 씨라고 있는데 사실 저하고 동창이에요. 동창이세요? 네, 저하고 8살 때도 피아노 같이 친 친구예요. 은근히 자랑을 지금 동창이 아니 뭐 그게 자랑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술가 같이. 국보급이시니까요. 저 친구가 그 지난번에 서울에 왔을 때
제가 그 서울 공연을 갔었어요. 공연장에. 네. 공연장에 가서 이름을 막 부르면서 목청껏 이름을 부르기도 했는데 예. 살짝 저를 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상당히 마음이 좀 그랬었는데 저 친구는 남한 가요의 정통한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분은 학교를 조기 졸업했습니다. 조기 졸업을 해가지고 상당히 풍파가 좀 많았는데 예. 그래도 그 순수한 그 열정과 음악의 천재성을 인정받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갔던 데가 어디였냐면 그 대남 방송을 주로 하는 칠버산 악단의 90년대 초반에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 뭐 했냐 창작 실장으로 해가지고 대남을 보내는 노래들 다 작곡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편곡 작곡을 다 저 친구는 정말 그 하성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친구인데 예. 북한에 있기 참 아까운 친구예요. 제 생각에는 북한의 그 거루한 그 음악을 한 가지만 하기엔 참 아까운 친구인데 그런 친구가 북한에서는 발탁해가지고 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지휘 공부를 보냅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한 4년간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인민예술가, 지금은 이제는 인민예술가가 돼 있고 지금 현재는 조선인민군 협주단 공군합창단 지휘자로 그리고 또 처음에는 운하수 관현악단 지휘자로 해가지고 우리 정명훈 선생님이 했던 프랑스에서도 같이 공연을 했었거든요. 예. 그럴 만치 상당히 인정받는 지휘자고 현재 지금 북한에서도 우리 같이 왔던 그 지휘자 2명이 왔었는데 그중에 남측 가요만을 맡는 대중가요를만 맡는 아주 북한에서는 국보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예. 네. 그렇군요. 8살 때부터 김 교수님하고 같이 피아노를 배운 네. 국보급 인민예술가 칭호를 받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클래식 교육을 이렇게 해서 대학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까? 너무 적습니다. 한국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 경쟁률도 상당히 높은 게 예. 저희 때만 해도 지금은 훨씬 높다고 그러는데 예. 저희 때까지만 해도 막 한 670대 1? 예. 우와. 5,000명 시험 봐서 9명 뽑는 우와. 예,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네. 그 교육을 받은 분들이 저 무대에 섰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대단한 분들이네요. 예, 마지막 공연에 등장을 하신 분이 있죠. 조용필 씨 1차 공연에서 부르지 않았던 모나리자를 부르면서 또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고 하네요. 네, 사실은 조용필 씨 같은 경우에는 뭐 1차 공연도 했지만 2차 공연이 또 남다른 감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예. 2005년에 그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단독 콘서트 했었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밴드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13년 만에 가는 동일한 장소니까 그 장소를 둘러보면서 약간 감회가 남다른 모습도 또 보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조용필 씨 같은 경우는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잖아요. 뭐 예. 고열 있고 후두염 있고 이제 오늘 아까 레포트에서 보듯이 돌아오는 모습 봤을 때도 부축도 받는 모습도 보이고 몸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래서 노래를 더 잘 부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좀 표했고요. 예. 하지만 이제 인터뷰에서 1차 때 부르지 않은 모나리자를 부르게 되는 이유라든지 감회를 물어봤더니 음악의 장르가 다르고 남북 음악 사이에 차이가 있지만 언어가 같고 동질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통해서 교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남북 간의 교감에 대한 강조를 또 한 바 있습니다. 네, 아유 어제 합동 공연 이 대미는 합창이 장식했습니다. 합창으로 맞습니다. 부른 노래 중에 하나인 다시 만납시다 들어보시죠. 이 노래의 편곡은 이 북측 현송월 단장이 주도해서 만든 편곡인 거죠. 그래서 이게 1차 공연 때 4월 1일에도 불렸고요. 마지막 곡으로. 네. 또는 이제 이 북측 예술단이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내려왔을 때도 불렀는데 지금 들어보시면 훨씬 경쾌하고 리듬감이 있으면서 화음도 웅장하고 네. 힘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곡이 명곡일 때 여러 버전으로 편곡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들은 어제 이 공연에 불렸던 다시 만나요가 현송월 편곡 버전의 다시 만나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삼지연 악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프로젝트 악단이긴 하지만 굉장히 수준 높게 이 모습을 선보였는데 전 느낌이 뭐냐면 예전에 클래식하는 악단들이 예. 여름 시즌에만 팝송이나 영화 음악들을 공연하는 팝스 오케스트라 보스턴 예. 팝스 오케스트라 이런 거 맞습니다.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위기거든요 지금. 복장도 자유롭고
근데 이걸 누가 딱 꿰뚫어봤냐면 윤도현 씨가 꿰뚫어봤어요. 예. 그래서 윤도현 씨 이제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를 락 버전으로 불러서 호응이 굉장히 컸는데 이 본인을 놀새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예. 남조선 놀새 때 올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삼지연 관현악단과 전 세계 투어를 다니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해서 예. 굉장히 큰 또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 다시 만납시다 한국한 거 보면서도 느꼈고 예. 이번에 한국에서 했던 공연, 북한 공연 보면서 북한의 취향하고 우리 취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취향은 약간 진성과 가성을 넘나들면서 예. 지금 다시 만납시다도 가성 때 굳이 가성을 안 쓰고 진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약간 가성을 통해서 가성으로. 음역을 이렇게 넘나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아마 백지영 씨가 그 북한에서 인기 있는 이유는 백지영 씨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진성과 가성을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풍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한때 우리나라 풍미했던 우리 동네 음악대장 국가시단 하현우 씨 같이 그야말로 끝모를 진성 그렇죠. 고음을 네. 우리는 좀 좋아하는 게 있어서 예. 약간 남북한 사이에 그런 미세한 차이도 네. 좀 공연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야, 정확히 포인트를 잡은 네. 것 같아요. 모르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아마 그게 중국의 경극 영향도 조금은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저만의 또 생각일까요? 그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예. 과거에 그 월북했던 그러니까 창극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예. 창극을 했던 것들이 김일성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창이 없어졌습니다. 북한에는. 아, 예, 그렇습니까? 창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예. 창업단이 아예 없어졌어요. 어. 그런데 과거에 그 창 자체를 이렇게 꺾는다던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 문화 그 목표가 뭐냐면 사회주의 양식의 예. 민족주의 내용이에요. 민족주의 형식의 사회주의 내용. 예. 그러니까 이런 취지다 보니까 민족적인 걸 좀 남겨야 되는데 어떤 우리의 가요에게도 북한 그 체제를 선전하는데도 이런 민족적인 형식을 써야 되니까 그런 꺾기가 좀 남아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자, 일일자 노동신문의 자본주의 예술은 썩어빠진 부르주아 생활 양식을 유포시킨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두 번이나 공연을 펼쳤습니다. 자, 지난 공연에서 불렀던 노래죠.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 이 다시 선곡이 됐습니다. 서울 공연에서는 현송월 씨가 부를 때 네. 조금 가사를 개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불렀을 때 현송월 단장이 원래는 이제 등장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깜짝 등장하면서 굉장히 약간 많은 감기 기운이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당시에 불렀던 노래가 이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이었어요. 네. 근데 이때 이제 조금 우리나라와의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가사를 개사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의 내용을 그대로 수정된 거 그대로 불렀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우리나라와의 그러한 것들 많이 배려하고 네. 협조를 많이 했다라고 보이고 사실은 이 여러 가지 공연들 중에서 이제 북측 관객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랐는데 예. 이 노래를 부를 때 정말 많은 관객들의 호응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공연 겉모습뿐만 아니라 이 뒤에서 서로 배려하고 좀 조율하려는 모습이 그럼요. 감동을 주는 것 같은데요. 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이 현송월 단장이 소감을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오늘 공연이 잘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남측 가수들 공연 좀 어땠습니까? 예, 이제. 이 음악으로 하나가 된 이 너무나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맞습니다. 우리 가수들도 무대에서 소감을 좀 짤막하게 전하기도 했다면서요. 네네, 여러 가지 소감을 전했는데 제일 감동적이었던 건 역시 마지막에 합류된 강산혜 씨예요. 예. 라구요 결국 불렀거든요. 10,000명이 넘는 이 평양 시민들 앞에서, 북한 주민들 앞에서 라구요를 부르면서 울컥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난다. 이런 소감을 전하기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인지라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는데 실향민이 돼서 분단돼서 살고 있다가 그 자손이 이제 와서 아버지 어머니를 추모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아까 이야기한 계몽기 가요로 시작을 합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나는 볼 수는 없었지만 예. 이 노래만은 내가 너무 잘하는 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레파토리 18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는 가사거든요. 예. 그래서 강산혜 씨의 이 감정은 그대로 청중들에게 전달됐을 것 같고 네. 자, 백두에서 한라는 내 조국 이건 북한 노래입니다. 근데 개사한 버전이 아마 남북 합동 공연에 계속 쓰일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이번에 합의가 된 건데 예. 그런데 이걸 듣고 울컥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누가 준비해간 노래가 똑같은 맥락이냐면 YB 윤도현 밴드가 1178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1178. 이게
한반도 남단에서 한반도 북단 끝까지의 거리예요. 네. 1178km. 그러니까 이 노래가 사실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내죽하고 똑같은 맥락이죠. 근데 우리나라 스타일의 이러한 또 가요를 선보이기도 해서 뭐 한마음 한뜻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공연 1차 단독 공연, 2차 합동 공연 정말 성황리에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네. 가수분들한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분들이 잘 함으로 인해서 네. 남북 긴장 관계, 또 뭐 북미 관계 여러 가지 북중 관계, 뭐 우리나라와 중국 관계 좀 잘 풀렸으면 하는 그런 기세를 바람입니다. 잘 이어가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분위기가 맞습니다.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